여기 이제 나머지 오늘 한 8페이지 정도 될 건데 이론 수업을 할 건데요. 설명해 줄게요. 문자를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그 전까지는 이제 숫자만 사용했어요. 지금부터 문자를 사용할게요. 문자를 사용하고 식의 계산 부분이에요. 문자를 사용한 식이 있어요. 문자를 간단하게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를 숫자를 대신한다 그래서 대수학이라 그래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제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곱셈 기호를 생략해요. 숫자고 문자 사이에 이 곱하기를 생략을 해요. 2 곱하기 a를 그냥 2a라고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1도 생략을 해요. 1 곱하기 x는 그냥 x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1이랑 생략을 해요. 그 다음에 문자 곱하기 문자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쓰도록 해요. a, 예를 들어 b 곱하기 a 같은 경우는 ba 안 하고 ab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z, y 있으면 x, y, z라고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을 하고요.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나요. a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a가 3개 곱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은 수를 괄호 앞에 다 해요.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2 있잖아요. a 플러스 1 곱하기 2는 숫자를 앞으로 써요. 2에 a 플러스 1. 동이 왜 늦었어요? 종민아 이거 가져가요. 해도 돼요. 그냥 줄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눗셈 기호도 생략할 수 있어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나누기를 2분의 x로 이렇게 나누기 3분의 1은 역수로 곱해서 2분의 3의 2로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의 값을 이제 x 대신에 숫자를 x 대신에 대입할 수 있어요. 문자를 사용해서 문자 대신 수를 넣는 거 이런 거를 식의 값을 대입한다 그래요. x가 2일 때 3x 플러스 4란 말은 x 대신에 2를 대입해 가지고 3 곱하기 x 더하기 4라는 표현을 해요. 3 곱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도 대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역수란 말은 거꾸로 그 다음에 셈 한다. 어떤 수의 분자와 분모를 바꾼 수를 역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신할 대자에 넣을 입자에서 문자 대신 숫자를 넣는 걸 대입이라 그래요. 다른 거는 없고요. 이제 또 1차 식과 그 계산, 다항식과 1차식이에요. 다항식, 하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 그럽니다. 단항식, 항이 하나뿐인 다항식을 단항식이라 합니다. 차수,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입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다항식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얘는 다항식이에요. 한 개만 있어도 다항식이에요. 근데 항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다항식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다낭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차수, 여기가 하면 2차, 여기는 1차, 이거는 0차. 0차는 민주 뭐라고? 0차는 뭐라 그래요? 몰라요? 까먹으세요? 0차는 상수항이라 그래요. 차수. 그 다음에 1차식이 있고요. 다항식 나와 있고, 다낭식 나와 있고요. 여기 항, 개수, 여기는 항이고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항이라고. 개수는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 그 곱해진 수를 개수랑. 상수항은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단항식의 수의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수하고 단항식 곱해지거나 단항식하고 수끼리 곱하여 문자 앞에 쓰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2x하고 7하고 곱하면요. 2, 7 곱해서 14. 그 다음에 x 해서 14x로 표현합니다. 단항식 나누기는 분수꼴로 바꾸어서 역수를 곱해줍니다. 8x에다가 나누기 3분의 1은 8x 곱하기 2분의 3을 해서 약분해주고 12x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단항 1차식의 수의 곱셈에서 수 곱하기 1차식, 1차식 곱하기 수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으면 2에 3x 플러스 1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6x 더하기 2로 고쳐줍니다. 6x 더하기 2. 그 다음에 1차식 나누기 숫자는 나눗셈을 역시 곱셈으로 고쳐놓고 바꿔서 계산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4a 빼기 10에 나누기 2는 2a 더 빼기 5가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괄호 아래는 다른 거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에서 배웠던 곱셈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에서 성립한 교환, 결합 다 성립합니다. 동류항이 있어요. 동류항 보면 같은 동의 무리류 항이라고 했어요. 같은 종류의 항을 동류항이라고 했어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각각형. 동류항의 덧셈, 뺄셈에서 분배 법칙을 해서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 다음 문자에 쓴다. 이런 거. 1차식의 덧셈, 뺄셈.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 괄호를 끈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늦었어요. 여기 거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요 단원에 대한 이론을 끝냈고요. 조금 이따 시간 줄 때 개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배운 건데요. 방정식과 그해, 등식 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좌변, 우변,
왼쪽과 오른쪽을 말하고요. 합쳐서 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식. 방정식, 미지수 값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방정식의 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 그러고요. 이러한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숫자들 가지고 막 바꾸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넣어서 했어요. 그거에 바로 최종 이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방정식이란 말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그럽니다. 등식의 성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되겠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빼도,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수를 나누어도 성립한다. 근데 여기 단 있어요. 0으로 나누면 성립 안 해요. 그거 말고는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등식은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 요거 등호가 붙으면 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 중국의 예서의 구장, 방정, 여기 됐고요. 미지수, 모르는 수를 말하고요.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을 얘기합니다. 항등식을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왼쪽 식과 오른쪽이 항등식이 되려면, 같은 부분이 여기 AX와 CX가 같아야 되고요. B와 D가, 여기 봅시다. AX와 CX가 같고, B와 D가 같아야 돼요. 다른 건 없고 0이 아닌 걸로 나눠야 됩니다. 요거 하면 됐고요. 네.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거예요. 이 항,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그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1차 방정식.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그랬습니다. ax 더하기 b는 0. x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이제 이항을 하고요. 1차 방정식인데 요 형태를 x에 대한 1차만 있는 걸 1차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항이라는 말은 항을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이항을 하면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마이너스가 이항이라는 게 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이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고요. 1차 방정식의 풀이 같은 경우 미지수 x를 포함하는 항으로 좌변으로 왼쪽 x는 좌변으로 많이 바꾸고요.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저기요? 뭐예요? 보고 있어요? 네. 여기 봐요. 여기 안 보여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양변을 정리해서요. AX는 B 이런 꼴로 나타내고요. A로 양변을 개수로 나누어져 가지고 X는 A분의 B의 형태로 고치는 것을 우리가 1차 방정식에 풀이를 한다 그래요. 여기서 예를 들어 4X 플러스 7, 2X 플러스 13 같은 경우에는 X를 1로 넘겨서 4X 마이너스 2X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13을 7을 1로 넘겨갖고 13 마이너스 7로 고쳐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2x는 2x가 되고요. 13 마이너스 7은 6이 돼요. x는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되겠죠?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 있어요. 개수가 소수일 경우 양변에 10, 100, 1000을 적당한 수로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치고 푼다. 했어요.
양변에 10을 곱해가지고 여기 소수가 있으면 3x 0.3x 마이너스 0.2는 1.6 같은 경우 10을 곱하면 3x 빼기 2 그 다음에 16이 돼요.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넘겨서 플러스 2로 고쳐서 18이 되고요. 3x는 18, 3으로 나눠줘서 x는 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분수일 경우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푼다 그랬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합니다. x 3분의 4x 곱하기 6, 6분의 5x 곱하기 6은 2분의 1x 곱하기 6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5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죠? 1차 방정식의 활용 있습니다.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다음의 순서로 구한다. 미지수 정하고 방정식 세우고 방정식 풀고 확인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한데 1차 방정식을 활용을 잘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지수 정하고 방정식 세우는 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푸는 거는 앞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식으로 잘 고치는 거예요. 은영이네 반 35명의 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명이 많다라고 이런 말을 표현하려면 여학생을 x라고 그러고 남학생은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처음에 미지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 35명이라고 그랬죠. 은영이 반이 35명이니까 x 여학생 수하고 남학생 수를 합치면 3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풀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마 이 다음이 풀기고요. 다음에 함수거든요. 근데 함수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왜냐하면 충분히 되고 하는 게 낫나? 순서쌍과 좌표 상관없겠다. 그냥 할게요. 이거 그런 설명은 여기 좌표평면과 그래프 영현이 이거 다 해가나요? 스타트 우리 책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뭐라고요?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좌표 평면과 그래프 있어요. 순서쌍과 좌표 있어요.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 이랬습니다. 수직선은 이렇게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여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만드는 거를 수직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호로 PA라 같이 나타냅니다. 좌표 평면 X축, Y축 있어요. X축, Y축. 가로의 수직선을 X축이야.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합니다. X축,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원점,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해요. 좌표평면,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 순서쌍, 두 수의 순서를 정해서 짝지어낸 걸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P가 A, B라고요.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과 X축, Y축에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B라 하죠. 순서쌍 AB라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X축으로 X로 가고 Y로 가고요. 여기 좌표 이렇게 순서쌍으로 했는데 요 앞에 있는 게 X좌표고요. 요 뒤에 있는 게 Y좌표예요. 처음에 좀 헷갈릴 거예요. 점 P의 좌표라고 기호로 P의 A, B A를 B의 X좌표 B를 B의 Y좌표라고 합니다. 순서쌍은 두 수의 순서를 나타내서 A, B와 B의 E는 다릅니다. 앞에 게 A고 뒤에 게 앞에 게 X좌표고 뒤에 게 Y의 좌표입니다. 좌표축인데 여기 좌표축의 점에 간다. X축에 있는 점의 좌표는 X축 여기에요. 여기는 항상 모든 점들이 다 Y는 0이에요. 그 다음에 Y축 있어요.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는 항상 X는 0이에요. 원점은 0,0이 될 거고요.
4분면이라고 정의를 나누겠다. 좌표평면의 좌표축에 의해서 네 부분으로 나눠주는 것을 좌표평면이라고, 네 부분을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를 1, 4분면은 보통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쓰고 싶을 텐데 좌표평면에서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왜 1이냐면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제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여기를 2, 4분면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둘 다 마이너스 여기를 3, 4분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를 4, 4분면이라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좌표축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직선,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할 수를 대응시킨 것. 대응, 두 대상이 어떤 관계에서 서로 짝이 되는 관계고요. 좌표, 점의 위치를 말하고요. 좌표축, 좌표를 나타내는 축이고요. 뭐 다른 거. 순서상, 순서를 정해 짝지 나타낸 거고요. 수선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4분면, 면을 4개로 나눈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프의 이해 변수,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 그러고, 그래프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낼 수 있도록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평면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변수,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상수라고 해요. 변수와 상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상수는 숫자예요. 숫자는 1은 아무리 해도 1이에요. 근데 x는 어떤 바뀌는 숫자들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평면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변수라고 해요. 이 그래프를 나중에 되면은 함수랑도 연결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일 때 0도, 1일 때 10도, 2일 때 20, 3일 때 40, 4일 때 60, 5일 때 80, 6일 때 100 하면 요거를 전문으로 딱딱딱딱 찍는 거. 이렇게 찍는 거를, 이런 거를 바로 그래프로 하고요. 연속적으로 쭉 연결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래프의 이해를 하면, 그래프를 이용하면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딱 일정하게 딱 증가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속도로 걸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리.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느리게 가다가 나중에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느리게 가다가 나중에 빠르게 올라가는 거. 얘는 처음에는 빠르게 가다가 나중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요건 이제 100m 달리기라 생각하죠. 100m 달리기 처음에는 열심히 뛰어요. 100m 넘어가 200m 되면 힘들어갖고 못 뛰죠. 그래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처음 x가 얼마를 가든 y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변화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됐고요. 전기력 반비례 됐고요. 확인은 해야 되는데 정비례 관계량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냥. 조금밖에